2016년도 기출문제 전공 A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A가 B에게 문서를 보내는데 자, 이렇게 그림으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해놨죠. 자, 공개 키로 암호 알고리즘을 하면은 이 공개 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나 B에게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에게 보냈으니까 이 문서는 B만 복호화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B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게 되고 부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 받는 사람은 복호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암호화, 복호화, 이제 부호화, 복호화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개 키로 보낸 암호화에서 보낸 이 문서는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에는 복호화, 니은에는 개인 키가 되겠습니다. 개인만 쓰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정적 변수 C, 정적 변수를 이용하는 C 언어 프로그램이다. 자, 실행 결과. 자, 정적 변수라는 건 스태틱. 자,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전역 변수는 아니지만 마치 전역 변수인 것처럼 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더라도 이 값이 남아있는 게 정적 변수. C 언어 이론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자, 서브 5부터 호출이 됐어요. 자, 여기 그럼 5로 호출이 됐습니다. 자, S는 0에서 초기화가 됐고, 자, J가 1부터 N까지입니다.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근데 1씩 증가하니까 1에서 5까지 5번이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 이 J를 자, 1부터 시작하는 이 J를 2로 나눈 나머지를 S에다 더합니다. 자, 그 얘기는 1일 때는 나머지가 이제 1일 거고 2일 때는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3일 때는 또 나누면 1이 되고, 그래서 홀수일 때만 1이 나오고 짝수일 때는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5까지를 하면은 1, 3, 5일 때 그 나머지 1이 더해지는 거예요. 5일 때 또 1. 그래가지고 1, 3, 5일 때 3번이 더해졌으니까 이 S에는 3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니까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에 서브 4가 다시 호출이 됐어요. 이랬더니 이제 서브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4로 호출이 됐습니다. 근데 스태틱 S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인티저 선언은 오로지 한 번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언이 됐으니까 여기서 0으로 초기화되는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아요. S는 3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N이 4로 실행이 되는 거죠. 포문이 또 돕니다. 그러면 아까 1, 2, 3, 4, 5가 돌았는데 지금은 1, 2, 3, 4까지만 도는 거죠. 1일 때, 3일 때 두 번이 더해지게 됩니다. 1, 1, 그 다음 2, 4일 때는 0, 0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3이었으니까 3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5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때 3이 찍히고 두 번째 때 5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3, 5 이렇게 써주면은 되겠네요. 자, 4번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여기 폭포수 모델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폭포수 모델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 모델을 얘기를 할 때 제일 기본적인 모델이죠. 폭포수 모델. 그래서 어떤 단계가 이렇게 폭포처럼 내려가서 이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거쳐서 내려간다. 그런 의미로 폭포수 모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폭포수 모델에 그 어떤 단계를 보면은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단계를 보면은 제일 먼저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구현, 그 다음에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단계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떤 단계냐를 보면 되겠어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무엇을 개발할 것이냐? 그다음에 개발을 의뢰한 사용자의 요구. 자, 여기서 요구가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발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또 요구가 또 나왔네요. 요구를 결정하는 작업.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 프로젝트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의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의뢰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의뢰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하는가, 그게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자, 현재는 어떻고, 자, 요구가 또 나왔네요. 요구 조건을 정의하고 구현할 시스템의 목표를 도출한다. 자, 그래서 요구라는 게 지금 3번이나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요구예요. 요구를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계획, 분석, 설계 이렇게 되는데 결국엔 여기 분석이에요. 분석한다는 거는 어떤 개발을 의뢰받았으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정리가 돼서 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요구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분석 단계라고 하면 되고, 뭐 요구 분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분석이라는 말 들어가면 되고, 요구는 제일 중요한 여기서 키워드니까 요구 분석 그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출물. 여기서 산출물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뭐 명칭은 정확히 뭐 정의된 건 아니에요. 딱히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는 이 요구를 분석한다, 이 명칭이 들어가면, 이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구 분석 명세서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구사항, 그 다음에 정의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구에 대한 내용, 이 요구를 분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어떤 문서가 형상관리의 산출물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네트워크 문제. 자, R1과 R2. 자, 라우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R2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서브넷이 다 다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이미 표로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224.240.00. 자, 00에다가 네트워크 아이디는 앞에 17비트를 쓰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다 주어지고 디폴트는 M1으로 갑니다. 저기 디폴트. 자, 이렇게 가고, 자, R1일 때는 자, 2방향밖에 없어요. 자, M1일 때는, M0일 때는 디폴트. 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다 M1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24, 240, 0.016이 있는데, 자, 이게 보면은 여기에 똑같은 아이디가 있습니다. 똑같은 IP가 있죠. 이게 얘는 M5로 가는데 이 R1 입장에서는 이 M5라는 게 아니죠. 이건 R1 게 아니니까 얘 입장에서 M1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M5로 가는 거는 R2에서 알아서 찾아줄 경로니까 나는 M1으로만 보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다 M1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면 됩니다. 얘 지금 3개가 남았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2줄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요거 하나는 넣었으니까 3줄이 남았죠? 3줄을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 주소를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집단화를 해주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소가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224, 249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0으로 시작하고 128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224.249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0이랑 128을 비교해 보면은, 자, 0은 0이 8개인 게 0이죠. 128을 한번 이진수로 써보면은 이렇게 써지게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비트만 1입니다. 맨 앞에 비트만 0이고, 자, 요 2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0이 7개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렇게 하고 지금 17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니까, 자,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그 다음에 요거 1비트, 이렇게 17비트를 지금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고 있는 거죠. 이 2개를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공통인 224, 249는 똑같이 놔두고 이 0과 1을 합쳐서 얘까지 호스트 아이디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한 비트를 더 빼고 네트워크 AD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다 합쳐지면은 이 전체가 되니까 여기는 16개, 여기도 16개 되는 거고, 0부터, 자, 여긴 0이고 여긴 128이니까 전부 다 쓸 수 있죠. 255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 두 줄이 여기에 기억으로 한 줄로 바뀔 수가 있죠. 224점, 249점, 그 다음에 여기는 0.0이 되고, 이 17비트가 한 비트 줄어들었죠. 여기가 이제 합쳐졌으니까 한 비트 줄어서 여기는 16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에는 요거 아직 하나 우리 안 넣은 거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224점, 253점, 0.0, 16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 요거 두 개 합친 것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 순서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다 지금 16비트, 16비트, 그 다음 두 개 합친 것도 또 16비트니까 이 비트 수가 큰 게 위로 가는 건데, 지금 합치면 16비트 다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냥 위에 있는 거를 또 위에 써주고 밑에 있는 걸 밑에 써주면 무난하겠죠. 그래서 지금 순서는 상관이 없고, 요 맨 위에 줄 두 개를 합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ABC 명령어 3개가 있는데, 자,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처리를 할 건데요. 파이프라인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하고 파이프라인을 처리하지 않고 단일 사이클로 구현할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지금 뭐 5단계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요 문장도 한번 보고 지나가야겠네요. 자, 한 클럭 주기 사이클에 해당된다. 각 명령어가요. 각 명령어가 한 클럭 주기 사이클을 실행되고 하나로 고정된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시간이 하나로, 자, 120, 140, 자, 160 이렇게 돼 있는데 120 실행하고, 그다음 좀 더 많이 해서 140 실행하고 160, 이런 식으로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 클럭이라는 거는 한 시간이 하나로 고정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클럭이 120으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안에 140이나 160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시간으로 이 사이클 시간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60이 정해져야죠. 그래야지 나머지 120, 140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뭐 해저드는 존재하지 않고,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파이프라인을 쓰지 않고 단일 사이클로 구현할 경우 명령 ABC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쓴다. 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단일 사이클로 구현했을 때는 클럭 주기 시간이 하나로 구성된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 중에서 제일 긴 거, 그래서 160 곱하기 3, 그래서 480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을 볼게요.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할 경우,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 구현에서 클럭 주기에 수행되면 시간은 하나로 고정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 클럭 시간이 40, 20, 4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나의 시간을 20으로 놔버리면은 이 40인 시간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시간 40으로 이 한 시간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가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A가 여기가 IF부터 해서 ID, 이렇게 해서 마지막 WB까지 이렇게 5배 실행을 하겠죠. 자, 여기는 하나당 다 40입니다. 이렇게 40이 되는 거고, 일단 B는 여기서 패치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패치가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행이 되죠. 한 클럭이 뒤로 더 밀렸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럼 세 번째 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B고, 이렇게 돼서 하나가 또 밀려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5구간이니까 여기 한 구간 한 구간 더해서 7구간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우리가 공식 간단하게 배웠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5개의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가 3개니까 더한 다음에 이 제일 처음에 거는 하나 앞으로 가는 그 구간이 없으니까 하나를 빼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7이잖아요. 이렇게 7을 구해도 되고 이렇게 7을 구해도 됩니다. 7이라는 걸 구한 다음에
하나의 시간이 40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큰 시간, 이 중에서 제일 큰 시간 구해서 280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겠고요. 480, 28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두 개의 C 프로그램을 함께 실행한다. 자, 이렇게 main.c가 있고 function.c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하는데, 자, 외부 참조 변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언한 변수를 여기서 가져와야 되고, 여기서 선언한 변수를 또 이쪽에서 또 가져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자, 정의가 있고 외부 참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BBB부터 볼까요? BBB를 보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정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main.c에서 정의가 됐다는 얘기요. 이 플롯 b라는 거는 main.c 여기서 정의가 됐습니다. 3.14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BB를 보면 외부 참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긴 정의가 된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걸 참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BBB라는 이 변수는 익스턴으로 돼서 여기에 있는 플롯 BBB 3.14 이 값을 가져다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가 마스터고 여기가 슬레이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정의가 된 거고 이거는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BBB 그렇고, 자 그럼 여기 AA도 똑같아요. 지금 플롯이랑 인티저만 다르지 여기 지금 똑같잖아요. 자, 이건 BBB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사실 너무 쉬운 문제죠.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인티저 플롯만 다르고 똑같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AAA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뭐 너무 쉽게 유출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말한 지금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요. 자, 다음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정의가 된 게 아니고 여기서 외부 참조가 된 기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외부 참조. 자, 그럼 function.c에서 여기서 정의가 된 거예요. 이 기억은. 자, 기억 여기서 정의가 돼서 여기서 정의된 거를 보면은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지금 정의가 돼 있죠. 근데 main.c로 가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언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function.c에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에는 펑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AAA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펑션. 자, 그래서 기억이 펑션이 되는 거고 뒤에는 AAA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자, employee라는 테이블 있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이거의 의미는 뭐 우리가 흔히 예제로 많이 볼 수 있는 예제니까 ENO라는 거 보면 4번이라는 걸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름 주소 이렇게 돼 있고요. 샐러리 월급. 자, DNO는 부서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부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라는 거는 여기서 O를 가서 여기는 연구부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참조 기억이 써 있고요. 인플로이 웨르키, 인플로이 참조하고 디파트먼트의 DNO를 참조한다. 이것도 있고요. 자, 여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나에 있는 SQL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를 만들 건데, 자, 부서별 평균 급여가 4만 이상이다. 부서별 평균 급여가 4만 이상. 자, 보시면은 인플로이랑 디파트먼트로 조인을 해놨어요. 이건 조인 조건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조회를 했는데, 그냥 조회를 한 게 아니라 여기 그룹 바이로 조인을 해서 그룹 바이로 조회를 했습니다. 자, 사원의 부서 번호, 그 다음에 부서의 명. 자, 그러면은 부서 번호, 부서명이잖아요. 결국엔 이건 부서별이란 얘기죠. 자, 이 앞에 거 DNO로만 그룹 바이를 해도 될 텐데, 여기 같이 출력을 하려면은, 그룹 바이에서는 같이 조회를 하려면은, 집계함수 뭐, max나 avg나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같이 조회를 하려면은 같이 그룹 바이를 묶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DNO랑 DNAM을 같이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DNO, DNAM에서 그룹 바이를 해주고 부서별이죠. 여기서 지금 부서별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평균 급여가 4만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구해주고 이게 4만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평균 급여예요. 평균이라는 건 AVG죠. AVG고, 자, 급여라고 그랬으니까 급여는 여기서 셀러리겠죠. 지금 셀러리가 급여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셀러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VG 셀러리의 평균이 4만 이상인, 자, 이 조건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 웨어 조건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룹 바이가 들어간 문장에서는, 자, 이런 조건은 해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집계 함수에 대한 조건은 해빙으로 들어가는 거죠. 해빙 밑으로 니은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은 AVG의 셀러리, 자, 이거에서 이거가 4만 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니은에 맞는 조건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이게 이렇게 해서 구해졌는데, 이상인 부서의,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조회할 내용입니다. 부서번호, 부서명. 자, 여기 보면 부서번호, 부서명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에 급여의 총액. 자, 요거 하나만 더 구하면 됩니다. 급여의 총액. 자, 이걸 구해야 돼요. 자, 이건 기억 밑에 써보면은, 자, 총액이니까 다 합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썸이 되겠고요. 자, 썸. 자, 급여의 총액입니다. 그럼 또 여기도 똑같죠. 셀러리. 자, 이렇게 하면 셀러리를 다 합친 썸, 총액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조건이 또 하나 있죠. 요 가로 부분. 자, 여기를 또 읽어봐야 됩니다. 자, 뷰앱 스키마가, 자, employee.dno, 자, 있고, department.dnam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똑같이 쓰였죠.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토탈이라고 했습니다. 자, 뷰앱 스키마가 지금 이 제일 윗줄에 보면은 여기 가로하고 여기 스키마를 지정을 안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렉트 문에서 추가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 두 개는 지금 똑같이 돼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고, 이 세 번째 거는 이렇게 해주면은 이 토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as 토탈, as는 안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토탈을 써주면은, 자, 뷰의 스키마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교과 교육론 문제, 저작물에 관한 문제네요. 자, 읽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다가, 기억의 개념 기술하라 그랬어요. 자, 요거 2차적 저작물, 그 다음에, 자, 니은이 이게 저촉이 되는지,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자, 그걸 한번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2차적 저작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기존의 저작물을 뭐 번역을 한다거나, 편곡, 뭐 변형, 그 다음에 뭐 각색,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시 제작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내가 창작을 하면서 변형을 하고, 또 편곡을 하고, 이렇게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번역이나 편곡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편집할 수업 자료를 활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저작권법에 보면은, 자, 저작권법 25조에 보면은 학교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때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것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이든 아니면 그냥 저작물이든 상관없이 이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촉이 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저작권법 25조에서 학교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자, 피보나치를 이용한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고, 자, 서치라는 함수 이렇게 수행하는데 6, 72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자, A라는 거는 여기 있는 배열이죠. 자, 이게 주어지고 6, 70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력되는 값을 순서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자, 출력되는 값. 자, 출력을 보면은 여기서 프린트 i 출력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순서대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이 60이고 우리 72죠. 자, find인 거 보니까 72를 찾는 것 같은데 이 배열의 값들이 72와 좀 유사한 모양의 숫자들이죠. 72를 찾는 것 같아요. 72가 있긴 한데 우린 지금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찾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n이라는 거 지금 6인데 k에다가 6을 넣었어요. 그럼 k는 6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i에다가 fk를 구해야 되는데, 자, i에다가, 자, fk가 뭐냐? 자, 피보나치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k는 k-1, k-2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피보나치 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피보나치 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1은 1이고 2는 1이고 F3은 요 앞에 거 더한 거 요거랑 요거 더한 2다. 그래서 F3은 2고 F4는 자, 두 개를 더 더하면은 3이 되는 거죠. F5는 두 개 더해서 5, F6은 두 개 더 더하면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F2는 1, F1은 또 1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보죠. 지금 K는 6이 들어갔으니까 F의 6을 구해야 돼요. F6은 지금 여기서 8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i의 값으로 8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print i 요 while문 지금 K가 0보다 크니까 들어가서 일단 출력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린트로 8이 출력이 돼요. 자, 8이 출력이 되고 내려갑니다. 자, A의 I 그랬어요. 자, A의 I 그랬으니까 자, I가 8이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A의 I 8, 61. 자, 이 값이 우리가 찾는 값 아니죠. 찾는 값은 지금 72입니다. 넘어가서 자, 72보다 더 크냐? 더 크지 않죠. else로 넘어갑니다. 자, else로 갔죠. 자, I 값을 바꿔줘요. I 값에다 이제 뭔가를 더해줘야 되는데 f의 k-2 자, k는 지금 6이죠. 그러면은 f4를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f의 4는 지금 3이니까 3을 더해서 i는 11이 됐습니다. 자, k는 두 개를 빼주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k는 4가 됐고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while문이 다 돌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i를 출력하라 했으니까 i는 지금 11 이렇게 출력했고 자, 그 다음에 a의 i니까 a의 i는 11 자, 여기네요. 84 자, 같으냐? 같으면 리턴해라. 근데 안 같죠? 72를 찾아야 되니까 아니고 이번에는 a의 i가 더 큽니다. 84가 더 크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if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i의 값은 이번에는 f의 k-2를 빼주라 그랬어요. 근데 k가 지금 4죠. 자, 그럼 k-2는 2니까 f의 2는 1. 자, 요 값 1을 빼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i는 여기서 1을 빼주게 되면은 10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k는 또 1을 빼줍니다. k는 1을 빼서 3이 됐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올라가서 k는 아직 0보다 크니까 print i를 해줍니다. 10이네요. 10 출력했고 자, 다음에 출력을 한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a의 i 자, ai는 지금 10이죠. 자, 여기입니다. 72 우리가 찾는 find 값 72와 같죠. return i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return i 지금 i는 10이죠. 10을 리턴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고 출력하는 문장은 81,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출력된 값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해결됐고요. 자, 밑줄 친 기억은 어떤 경우에 수행하는가? 기억은 자, 어떤 경우를 수행하는가 볼게요. 자, 탐색할 때 이렇게 하다가 리턴 -1이면 사실 이건 당연히 탐색 실패인데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찾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어떤 경우에 여기를 빠져나간지를 일단 봐야겠죠.
루프문이 계속 돌면서 출력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출력에 실패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 탐색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요 if else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n이 지금 6에서 시작을 했는데 6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값이 작으니까 6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8을 찾았죠. 8에서 찾았다가 이 값이 너무 작으니까 크게 이쪽으로 갔어요.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값이 너무 크니까 반대로 이렇게 돌아왔죠. 자, 근데 여기 가서 만약에 여기서 찾았으니까 다행인데 여기가 만약에 7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72가 아니고 71이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건 72니까 너무 작잖아요. 또 이쪽으로 또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갑니다. 갔다가 그럼 또 이 84는 건 반대로 너무 크니까 또 이쪽으로 돌아가죠. 계속 왔다 갔다 여기를 무한히 돌게 됩니다. 근데 돌면서 이게 정말 무한히 도는 게 아니라 K값은 계속 줄어들죠. 1을 줄이든지 2를 줄이든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0보다 클 때까지니까 결국에는 0을 만나게 되면서 이 Y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값을 찾지 못하면 언젠가는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어떤 경우에 수행되는지 이 배열에서 탐색에 실패했을 때 빠져나오게 이 Y문을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의미라 그랬으니까 탐색 실패 요 의미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의 삽입 연산 푸시 이거를 구현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빈칸에 기억 내내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스택이란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밸류는 값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가리키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싱글 리스트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값 넣고 이거는 링크다. 이런 구조입니다. 최초에는 이제 탑이 널로 되어 있고 탑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탑도 널이죠. 그 다음에 i키 값을 푸시를 하는 함수입니다. 자, ptr을 만들어서 동적 메모리 할당하고 자, 여기는 이제 에러 처리 부분이네요. 자, 메모리 할당이 제대로 된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값을 i키 값을 넣었죠. 키값 넣어준 겁니다. 이제 링크만 연결하면 돼요. 근데 if 문에 탑이 널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시작할 때 탑은 지금 널이죠. 탑이 널인데 이 얘기는 그럼 최초에 스택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 ptr의 next를 널로 만들어라. 자, ptr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거죠. 이거의 링크를 널로 만들어주죠. 연결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널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게 아니고 자, 이거는 비어있을 때 자, 뭔가가 비어있지 않을 때는 자, 밑에다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비어있지 않다는 거는 데이터가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이상 뭐 2개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탑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ptr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스택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얘가 탑을 가리켜야죠. 그래서 이 탑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 새로 들어온 얘가 그 이전 거, 그 이전의 탑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탑 스택이 비어 있을 때는 뒤에 연결할 게 없으니까 널로 했지만 여기서 연결할 게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게 지금 새로 만든 ptr이잖아요. ptr의 next는 링크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존의 탑을 내 뒤에다가 연결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빠진 게 이 탑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와야죠. 탑은 제일 마지막에 든 녀석을 가리켜야 되니까요. 탑을 옮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비어있을 때 자, 이때도 탑을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이 탑, 이 널이 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탑을 옮겨줘야죠. 여기서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노드잖아요.
지금 여기 니은에 보면 한 문장으로 해결을 돼요. 자, if, else 각각 해결하는 게 아니고 if, else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한 문장으로 공통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 얘기는 탑에다가 우리가 새로 만든 거 비어있을 때는 요 놈이고 새로운 거 하나 나왔을 때는 얘죠. 둘 다 PTR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기억이고요. PTR의 넥스트를 탑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새로 만든 PTR을 탑으로 한다. 자, 이렇게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재기함수 문제 볼게요. 자, 펑션 2는 펑션 1을 재기함수로 재작성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가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K라는 값을 받았어요. i가 K부터 시작을 해서 R에다가 이 i 값을 더해줍니다. 제일 먼저 이제 K가 들어가겠네요. 자, R은 0부터 시작했고 그럼 먼저 K를 더해줬어요. 그 다음 한 바퀴 돈 다음에 1이 감소를 했죠. K-1이겠네요. 요 값을 계속 R에다가 누적을 해줍니다. 더하기 또 더하기 K-2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하냐면 0보다 크니까 1까지 더해야겠네요. 그럼 1부터 쭉 늘어서 K까지의 합 1부터 K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마지막에 리턴 하니까요. 그래서 1부터 K까지의 합을 구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을 겁니다. K라는 값을 받았으니까 1부터 K까지의 합을 구해야 돼요. 이거를 재기함수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부터 K라는 값을 합을 구하려면 자, 제일 뒤에 있는 K를 먼저 빼내고 K를 하나 빼내고요. 1부터 K-1까지죠. K를 하나 빼낸 다음에 1부터 K-1 해서 이 함수 이 K 값으로 K-1을 한번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K를 더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재기함수로 저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여기는 종료 조건이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끝납니다. 자, 1일 때는 1부터 1까지 합이니까 1이잖아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0부터니까 뭐 더해지는 게 없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K가 0일 때는 K가 0이 들어오면은 i가 0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0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되죠. 결국은 계속 0입니다. 그래서 0일 땐 0이고 1일 땐 1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K가 근데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0인 경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이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리턴 몇을 해줘야 되냐? 그럼 0인 경우 없으니까 뭐 음수도 없겠죠. 1을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턴 1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뭐 0보다 크다. 자, 0이 만약에 조건이 들어간다면 1일 때 1이고 0일 때 0이니까 결국에 값이 같죠. 같은 값을 반환해 주니까 그냥 K라고 해줘도 돼요. K를 해줘도 1일 때 1, 0일 때 0 다 해결이 되고 근데 지금 우린 양수만 하면 되니까 그냥 1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1을 하든 K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은 결과니까 답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자, 이건 종료 조건이고 재기함수 호출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 K를 하나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1부터 K-1까지 합을 구하는 부분을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는 펑션 2로 호출할 수가 있죠. 펑션 2에서 요 값 K까지 합을 더하는 대신에 K-1까지 합만 구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기까지가 1부터 K-1까지의 합. 자, 요거 그 다음에 K 이렇게 해서 재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교체 정책. 자,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페이지 교체 정책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A가 자, 요 참조열 주소열 순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교체가 됐느냐 그 과정을 보면 되겠어요. 수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페이지 크기가 100이고 페이지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 자, 예를 들어 자, 얘까지 들어줬네요. 615의 페이지 번호는 6이다. 100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100개면은 99까지잖아요. 자, 이게 0번 페이지라는 거예요. 0번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199 다음에는 100이겠네요. 또 199까지. 이게 1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부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건 2가 되는 거죠. 얘는 000이니까 0999. 자, 요 앞에 100의 단위 숫자가 페이지 번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를 구해보면은 얘는 2002134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접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에 프로세스 A는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다. 자, 3개를 이렇게 페이지 프레임 3개 그려보면은 자, 이게 할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참조열로 여기다가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RU 알고리즘 따른다. 이거 봐두고요. 자, 페이지 부재가 일어난 순서를 쓰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하나하나 적용을 해봐야죠. 제일 먼저 212가 됐으니까, 자, 2번. 자, 그러면은 이 프레임 안에 2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자, 페이지 부재가 일어난 겁니다. 최초엔 다 페이지 부재가 일어나죠. 0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0이 다시 나왔으니까 여기가 히트가 됩니다. 히트. 그 다음 2번 나왔으니까 여기도 또 히트죠. 그 다음 1번. 자, 1이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 3번이 들어왔습니다. 3번이 왔는데, 그럼 이제 꽉 찼으니까 프레임이 꽉 찼어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201 중에서, 자, LRU, 제일 오래전에 썼던 거.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0이 제일 오래됐네요. 얘가 3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번이 나왔습니다. 방금 아깝게도 방금 바뀌었네요. 또 교체를 해줍니다. 312, 자, 231 중에서 제일 먼 거 찾아야 되니까 지금 2가 제일 멀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됩니다. 0번으로. 자, 다음에 400. 자, 여기서 또 교체가 됐네요. 4. 자, 그러면은 0, 3, 1, 1이 제일 멀죠. 여기가 4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히트가 지금 여기 2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페이지 부재입니다. 그래서 212, 36, 그 다음에 2개 건너뛰고 128, 365, 24, 400 이렇게 다 써주면은 요 2개 빼놓고 다 써주면은 페이지 부재가 일어나는 경우의 주소고요. 자, 페이지 프레임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페이지 번호를 모두 쓰시오. 자, 여기 있죠? 034가 남았네요. 034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 전공 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